너무 늦으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영어 과외 받고 오느라고 놀다 온 거 아니고 영어 과외 받고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준비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도 예전에 되게 많이 궁금해했었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법한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데드리프트라고 하면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떠올리죠. RDL이라고 부르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있고요. 컨벤이라고 부르는 그냥 데드리프트가 있고요. 그리고 와이드 스탠스에서 진행을 하는 스모 데드리프트가 있습니다. 각 세 개가 가진 좀 특징적인 것들을 알아보고 나는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떨 때 어떤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루마니안부터. 전반적인 보디빌딩 관점에서 세 가지 운동을 구분을 하려고 해봤을 때 일단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자극률을 별 5개의 만점을 통해서 점수를 매겨보자면 일단 얘는 별 4개, 자극률은. 그리고 타겟 머슬은 첫 번째가 햄스트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글루트, 둔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로도는 다른 데드리프트에 비해서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별 2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저중량을 다루므로 워밍업 때도 그렇고 본중량에서 주어지는 세트 간의 휴식 시간 때문에도 그렇고 소요 시간은 상대적으로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국소적인 자극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보편적으로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자세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장점은 이거 크게 2개. 그리고 중량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중력 방향으로 무게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힙 익스텐션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아마 중량을 통제하는 근육에 기립근이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서 자세를 잡기는 쉽지만 조금만 자세를 잘못 잡아도 기립근이라고 하는 허리 근육 부위의 노출이 조금 많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좀 루마니안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하이아치를 두고 레그를 지나치게 익스텐션 시켜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주의하시라는 팁 전달드리고 다음은 컨벤 한번 살펴볼게요. 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그냥 데드리프트는 데드리프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드리프트가 가진 자극률은 별 3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겟 머슬은 첫 번째가 둔근, 그리고 두 번째가 대퇴 이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조금 관근 중에 외측 관근의 힘을 많이 빌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참고하신 상태에서 아래 설명 쭉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피로도는 생각보다 중량을 많이 다루는 운동이기 때문에 별 4개. 소요 시간은 마찬가지로 중량을 많이 다루므로 워밍업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본셋에서 걸리는 시간도 증가할 것이므로 소요 시간도 별 4개를 줬어요. 사실상 여기서 말씀드린 이 피로도가 무게 때문에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당 종목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몸에 가해지는 피로도 측면에서 봤을 때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 4개예요. 제가 봤을 때 컨벤의 장점은 동원되는 근육들이 많아요. 그래서 루마니안처럼 조금 더 국소적인 자극을 유발하지만 참여하는 근육의 개수가 적지 않고 얘는 거의 다 끌어다 씁니다. 후면사슬에 있는 근육들은. 그래서 동원되는 근육을 많이 첨가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 같고 그리고 우리가 힙힌지라고 하는 고관절 경첩에 대한 학습을 시키기 좀 좋은 동작이에요. 반면의 단점은 그렇기 때문에 자세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 척주에 이런 바른 펴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결함이 있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잡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러면 저는 보통 바텀에서의 위치를 좀 높여주거나 아니면 일단 조금 더 쉬운 자세들을 학습시키고 넘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장점은 동원되는 근육들이 많다. 그리고 고관절 경첩의 학습을 시키기에 적당한 동작이다. 단점은 자세 잡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하면 허리 나가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스모 데드리프트입니다. 좀 되게 다리를 많이 벌려서 진행을 하죠. 스모에도 그냥 완전한 스모가 있고 조금 세미 스모가 있고 한데 어쨌든 보편적인 스모라는 전제하에 사실상 스모 또한 자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근육들을 첨가시키기 위해 자세를 구성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국소적인 자극률은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 2개를 줬고요. 타겟 머슬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둔근과 대퇴 사두를 위한 운동은 아니지만 대퇴 사두를 좀 많이 써요. 그리고 특이하게 내전근이 근육의 길이가 길어진 상태에서 참여도가 어느 정도 꽤 많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구조나 이런 기능,
강점, 약점에 따라서 적용되는 피로도가 꽤 많이 달라질 거고 다루는 중량도 좀 많이 달라질 거긴 한데 보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거운 거 끌어올리기에는 얘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바닥에 있는 물체를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수직력을 많이 발생시켜야 하는데 그 수직력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적당한 자세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피로도도 높고 소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밍업이라든지 본셋에서 걸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량을 많이 다룰 수 있고요. 그리고 허리의 구조를 확립시키기가 편해요. 특히 이 바닥 자세에서 허리 아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자세에서 허리에 이런 굴곡이 안 나오게끔 아치를 만들거나 바른 펴 자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으신 분들도 조금 다리를 벌리고 스모 스탠스에 가깝게 데드리프트 자세를 만들어 드리면 아무래도 허리의 포지션 잡기가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가 수직력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 수평력이 이 방향으로 힘을 발생시키는 거고 수직력이 이 방향으로 힘을 발생시키는 건데 바닥 자세에서 하체가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라오는 수직력을 발생시키면서 무게를 다루기가 편하기 때문에 하지에 수직력이 동원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다가 대퇴사두도 참여를 좀 많이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데드리프트보다. 왜냐? 얘는 데드리프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스무면 사슬들을 주동적으로 씁니다. 그러나 다른 데드리프트에 비해서 스모는 이런 자세의 구성 때문에 대퇴사두의 참여도가 하지 수직력 동원시키는 이런 이점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은 다른 특정 운동은 뭐 예를 들어서 파워리프팅이에요. 그러면은 이 본셋을 소유하는데 시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보디빌딩 관점에서는 해당 세션 내에서 특정 종목이 잡아먹는 소요 시간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게를 높게 다루기 때문이겠죠.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도 다른 데드리프트에 비해서 워밍업 시간이 조금 더 길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근육은 길이가 늘어났을 때 부상 위험에 노출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스모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내전근의 길이가 늘어난 상태에 많이 노출이 되므로 충분한 워밍업을 해줘야 됩니다. 가뜩이나 고중량을 다루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고관절의 유연성이 확실히 필요해요. 이거는 뭐 본인이 타고난 그 고관절의 구조에 의해서 좀 많이 결정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전근이 근 길이가 길어진 상태에서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도 이런 고관절에서의 능동적, 수동적인 유연성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같은 결이죠. 내전근의 부상 위험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지 않는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스탠스를 많이 넓혀서 하는 스모 데드리프트를 수행을 하게 되면 아마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런 외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전근의 부상 위험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스모 데드리프트를 수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디빌딩 관점에서, 근비대 관점에서 각 세 가지 데드리프트가 가진 장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되게 궁금했었고 도대체 난 뭘 해야 되지? 각각이 가진 장점, 단점이 뭐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하지 후면 사슬을 발달시키려고 하는 거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둔근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훈련을 진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찾아보다가 우연히 보게 된 아티클인데 이 아티클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당연히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왜? 데드리프트를 하는 거는 하지의 후면 사슬, 특히 둔근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둔근의 길이가 최대한 신장성 수축을 발생시키는 상태에서 최대의 단축성 수축을 발생시키는 최대한 내가 큰 가동 범위에서 등장성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좀 지향을 했었고 스모에 대한 약간의 편견을 가졌었는데 2차원적인 2D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말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모멘텀 길이가 훨씬 더 길어져 있기 때문에 둔근의 스트레치도 최대한 많이 발생시킬 거고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얘가 모멘텀의 길이도 작기 때문에 둔근에서 발생시키는 그런 힘도 고관절 신전, 즉 힙 익스텐션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아마 둔근의 단독적인 참여도 측면에서만 보면 컨벤보다는 스모가 작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아티클에서 소개해 주는 거는 사실상 그러지 않다는 거죠. 왜? 지금 니네가 이렇게 모멘텀 길이를 봤을 때 이 측면은 딱 2D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3D 관점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나 스모 데드리프트나 둔근의 신장력이 발생시키고 힙 익스텐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둔근의 참여도라든지 이런 모멘텀의 거리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만 봤을 때는 컨벤이 둥근의 스트레치라든지 단축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3D 3차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도 봐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땐 실질적으로 다리를 더 벌림으로 컨벤과 마찬가지로 수모에서도 둥근의 최대 스트레치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힙 익스텐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모나 컨벤이나 거의 또이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수모를 진행을 할지 컨벤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둥근의 참여도가 더 크잖아. 이걸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진 고관절의 구조 그리고 약점 부위에 따라서 선택해서 훈련을 진행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할 때 부상 위험에서 최대한 노출이 안 되게끔 좀 편해야 합니다. 고관절의 구조는 뭐 뜯어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운동을 수행하시면서 편안한 불편함으로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점 부위에 따라 선택하면 훈련하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서는 등의 참여도가 스모보다는 조금 더 높고 사두의 참여도는 조금 더 낮고 스모 데드리프트에서는 컨벤에 비해서 등의 참여도는 낮고 사두의 참여도는 높고 이런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 가진 고관절 구조, 약점 부위 판별한 거에 따라서 선택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수행을 해본 다음에 본인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운동 방법으로 꾸준히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어줬었어요. 마지막은 제 생각인데요. 어쨌든 데드리프트를 선택을 하고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근비대에 초점을 맞추고 보디빌딩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상 근비대에 있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운동은 없어요. 즉 내가 햄스트링이랑 둥근을 위해서 데드리프트를 할 거야. 그리고 나는 햄스트링이랑 둥근의 발달을 위해서 데드리프트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강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둥근이랑 햄스트링을 발달시키는데 여기서 기능적인 거 말고 근비대적인 측면에서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데드리프트가 죽도록 하기 싫거나 아니면 난 데드리프트는 하면 아프고 불편해 라고 한다면 햄스트링이랑 둥근을 위한 다른 운동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근비대에 있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운동은 없다 이렇게 결론 지어드리고 조금 근비대 측면 좀 보디빌딩 관점에서 본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제 견해를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한다는 거는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함이고 그리고 나아지기 위해서는 항상 건강이라는 게 잘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건강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는 각 운동을 할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부분에 있어서 뭐 많은 아이디어 얻어 가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너무 급진적이기보다는 차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항상 똑똑하고 건강하게 운동합시다. 김광현이었습니다.